사실 그 뭐 건강기능식품이든 뭐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할만하다. 그리고 아직도 이걸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꽤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예, 사실 여러분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해먹게. 그러면 그 CS나 이제 회사 운영하는 구매 대행의 노하우나 팁이 있을까요? 일단 CS는요. 네. 진짜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에요. 왜냐, 상품을 본 적도 없는 상품에 대해서 CS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사실 구매대행 CS는 90%가 이거예요. 언제 와요예요. 이건 사실 제대로 된 절차대로만 오게 되면은 언제쯤 딱 떨어지는 게 보이긴 하는데 늘 변수가 존재하더라고요. 언제 와요라는 분들은 이미 기다리다가 지쳐서 전화가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CS가 조금 어려운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견딜 수가 있어요. 네. 뭐 언제쯤 도착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뭐 통관 중인데 뭐 통관은 저희가 빨리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관장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일 힘든 CS가 뭐냐면 반품을 방어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국내에 있는 상품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하고 뭐 수리가 가능한 상품이면은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정말 해외에서 비싸게 주고 사왔어요. 뭐 한 15만 원, 20만 원 주고 사왔어요. 근데 고객이 갑자기 반품을 해달래요. 근데 이거를 내가 고객이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한국에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든 처리를 하든 간에 그 처리를 하는 것 자체도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객은 그냥 단순 변심이야. 이유가 이거를 없어. 막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 쿠팡은 또 묻지마 반품도 되잖아요. 판매자 규칙.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쳐버리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냥 안고 가셔야 돼요. 이거 진짜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가급적이면은 단순 변심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다가 단순 변심이나 혹은 사이즈를 잘못 알고 주문한 고객 기책 사유일 경우에는 반품이 안 된다고 먼저 기재를 해놓으면은 뭐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에 한 7, 8 정도는 그냥 자기가 감내해요. 자기가 당근을 처리하든지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진짜 이 정도는 해외 구매 대행인데 이 정도는 내가 상품을 개런티하지 않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소비자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사례들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다가 다 적어요. 무료로 반품이 안 되는 사유. 뭐 그런 식으로 적어서 웬만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CS 부분인 것 같고 네. 회사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구매 대행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그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이런 브랜드들은 네. 건강기능식품들은 상품이 뭐 주문량이 하루에 막 500개, 600개여도 대표님 혼자 해도 되잖아요. 네, 혼자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포피에이나 이런 데서 다 해주니까 네. 아니면 풀필먼트가 다 해주니까.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은요 주문이 600건이잖아요. 그럼 집에 못 가요. 왜냐면 다 일일이 주문을 넣어야 되거든요. 건바이 건으로. 예, 주문을 넣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 취합해갖고 배송대행지에다 또 쫙 업로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출고하잖아요, 현지에서. 그러면은 전부 다 트래킹 번호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대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일이 전부 다 검품 검수 이상을 다 확인해야 돼요. 근데 해외 출고하잖아요? 그럼 그 출고했던 그 송장 번호를 받아갖고 또 내 그 플랫폼에다 다 집어넣어줘야 돼.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다 넣어줘야 돼요. 사이트별로. 근데 600개면은 뭐 천천히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 번에 넣지. 그러면은 품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왜 600개나 팔렸을까?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소매점에서 산 거잖아요. 도매 사이트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제가 털려버리면 600개를 다 품절 주면 일일이 다 전화를 하거나. 왜냐면 소비자 기책 사유로 처리하고 싶어서. 네. 판매자 기책 사유로 처리하면은 600개면 어떻게 돼요? 무분감만. 네, 바로 그냥 정지되죠, 스토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운영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을 많이 고용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고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인원을 경험적인 측면으로 잘 일을 분배해갖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웬만하면은 업로드는 매일매일 쉬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소싱도 꾸준하게 해 주셔야지만 구매 대행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추천하는 플랫폼은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님?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11번가나 뭐 G마켓 옥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플랫폼을 네, 한다면 맞습니다. 사실 뭐 대국민의 사랑을 받는 쿠팡이 가장 좋죠. 그리고 G마켓 옥션도 좋고 11번가도 좋고 한데 네. 요즘에 인터파크나 저기 아시죠? 뭐 그 사건 네, 이후로 그 네, 사건. 정산 안 됐던 사건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올리지 않는데 사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플랫폼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자면 정산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가 정산주기가 가장 빠르고 그렇죠. G마켓 옥션이 그 다음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 네. 그리고 쿠팡이 많이 늦긴 한데 사실 쿠팡이 많이 늦은 부분은 사실 성전산 시스템 뭐 올라나 뭐 이런 비타페이 예, 이런 네. 걸로 예,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정산이 늦다고 한 거는 크게 단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쿠팡 같은 경우든 G마켓 옥션이든 네.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업로드 할 수 있는 수량이 아이디별로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꼼꼼하게 잘 타점이 높은 상품 위주로 올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장점과 단점은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쿠팡은 정말로 많은 카테고리가 다양한 카테고리가 판매가 된다. 네, 그리고 쿠팡은 정품 소명이 생각보다 많다. 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매출이 꽤 많이 나오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정산 주기가 정말 되시게 느리다. 네, 그런 정도로 장단점을 볼 수 있겠고 G마켓 옥션 이런 곳은 사실 플랫폼이 약간 중장년층이 좀 많이 포진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테고리가 남성성이 강한 카테고리를 업로드 해 놓으시면은 조금 인기가 있으실 거예요. 스포츠 용품도 꽤 괜찮아요. 11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성이 조금 강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성성이 강한 그런 카테고리, 패션, 자파나 핫한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템들 위주로 좀 올려놓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11번가에서 남성성이 강한 상품이 안 팔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골고루 잘 올려놓으신 게 좋은데 제가 굳이 왜 이렇게까지 강요해서 이야기하냐면 이제 플랫폼별로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G마켓에서 잘 팔릴 것 같은 상품을 11번가에서 테스트하듯이 올려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타점이 높은 게 어찌됐건 간에 나한테 기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잃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거는 배웠거든요. 옥션은 남자 위주의 자동차 용품을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 맞아요. 전동 공구도 있고 뭐 막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다 맞는 거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안 팔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또 계획하고 계실까요, 대표님? 저요? 네. 저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셀러 출신이잖아요. 네. 셀러 출신의 끝판왕은 브랜드예요, 결국엔. 예,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브랜드가 만들어지면은 미국 시장 진출이죠. 예, 아마존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꿈꾸고 있어요. 그 미국 아마존 있잖아요. 네. 미국 아마존에 그 화장품 쪽에 우리나라 상품들이 꽤 나가잖아요. 많이 네. 들으셨죠? 그 미국 아마존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들 중에서 전 세계 브랜드가 말고 우리나라 브랜드들 중에서 1등하는 업체가 한 달에 매출액이 120억이래요. 한 달 매출액이. 시장이 확실히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원히트 원더를 한번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는 상품이 정말 전 집마다 다 깔려갖고 이 상품 하나로 정말로 유명한 회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같이 셀러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꿈일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처럼 이제 철없이 그냥 자신있게 아무 데서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 조용히 이게 뭔가 칼을 갈듯이 좀 마음을 숨기면서 천천히 이제 성장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차이인 것 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뭐 있을까요? 저는
제가 오래 했잖아요. 네. 오래 해왔는데 저랑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 이 일을 그만뒀거든요. 네. 심지어 온라인이 붐이 불었던 2019년도에 시작했던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그때도 시작했던 친구들이 그만두는 케이스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근데 제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한 번쯤은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온라인 사업을 내가 시작을 했는데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기회는 온다고 생각하는데 늘 그 기회가 와서 잡아갖고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렇게 빨리 편해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태해지죠. 나태해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다 보면 떨어질 일밖에 없는데 구태의연한 방법을 아직도 써먹고 네. 근데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알아봐야 되고 계속 찾아봐야 되고 계속 새로운 걸 테스트해봐야 되고 계속 더 나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회사라는 걸 까먹는 것 같아요. 유기체잖아요. 맞아요. 네. 사람의 몸도 운동을 해야지 매일매일 좋아지는데 운동 한 일주일 한다고 해서 평생의 건강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도 똑같아요. 내가 한번 자리 잡는다고 해서 자리 잡는 게 없어요. 자리 잡는 게 어딨어.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고 움직여야지 건강한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만 그래도 현재 정도의 그 스케일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셀링남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또 판매하는 스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뭐 건강기능식품이든 뭐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할만하다. 그리고 아직도 이걸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꽤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예. 물론 그분이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정말 남다른 노력을 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아직도 충분히 되는 시장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해먹게. 네. 그 정도로 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셀링남 채널과 그리고 저 투트랙 채널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혹은 마음을 먹으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뭐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렇게 영상까지 촬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